동의보감 편찬. 허준은 153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관이었지만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허준은 서울이라는 신분의 제약을 안고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의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말했습니다. 허준아, 너는 의학에 대한 재능이 남다르구나. 신분의 벽을 넘어 큰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의술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허준은 밤낮으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는 수많은 의학서를 읽고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드디어 내의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것은 서울 출신으로서는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1590년 선조 임금이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허준이 진맥하고 처방을 내렸죠. 놀랍게도 선조의 병이 나았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의 의술은 정말 뛰어나오. 그대를 어이로 삼겠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전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신의 본분이옵니다. 선조는 허준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허준에게 특별한 명을 내렸어요. 바로 백성을 위한 의학서를 편찬하라는 명령이었죠.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아, 우리 백성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소. 중국 의서들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오. 또한 귀한 약재만 사용하여 가난한 백성은 치료받기 힘들다오. 조선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의학서를 만들어 주시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하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중대한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6년 허준은 동의보감 편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했어요. 양예수, 이명원, 김응탁, 정예남 등이 함께했죠. 양예수가 말했습니다. 허준 형님, 이 작업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중국과 조선의 의서가 수백 권이나 됩니다. 언제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니까. 허준과 동료들은 방대한 의학 자료를 수집했어요. 중국의 의서는 물론 조선의 향약 경험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정리하고 분류했죠.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중국에서만 나는 것들입니다. 조선 백성이 구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네. 귀한 약재 대신 조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하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동의보감 편찬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허준은 선조를 호종하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서 허준은 더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했어요.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약도 없고 의원도 부족했죠.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의학서가 필요합니다. 의원이 부족해도 책만 있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허준은 틈틈이 의학 기록을 남겼어요. 전쟁으로 인한 질병과 치료법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나중에 동의보감에 모두 담겼죠. 159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었지만 허준은 다시 동의보감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은 전쟁 중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예남이 말했습니다. 허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네.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네. 허준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사정을 이해하네. 부디 건강하게. 나는 여기 남아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네. 1608년 선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허준은 어이로서 임금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허준, 너는 어이로서 임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큰 죄를 지은 것이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천명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허준은 유배형을 받았어요. 그는 외로운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허준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허준은 동의보감 집필을 계속했어요. 낮에는 유배 생활을 하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책을 썼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눈은 침침해졌죠. 허준의 제자 유이태가 찾아왔습니다.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고된 상황에서도 책을 쓰시다니요. 건강을 해치실까 걱정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내 한 몸이 고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1610년 드디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25권 5책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이었어요. 내경편 사건에서는 인체의 정기신, 혈, 오장육부를 설명했습니다. 외형편 사건에서는 머리, 눈, 코, 입, 귀, 이빨, 목, 등, 손, 발 등 신체 부위별 질환을 다뤘죠. 잡병편 11권에서는 천연두, 학질, 이질 등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액편 3권에서는 약재의 성질과 효능을 설명했고 침구편 1권에서는 침술의 방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광해군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허준이 유배 중에도 백성을 위한 의학서를 완성했다고? 참으로 대단한 일이오. 즉시 허준을 불러들이시오. 허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해군은 그를 복권시키고 다시 어의로 임명했어요.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의 충정과 학문을 높이 평가하오. 동의보감을 내연에서 출판하도록 하겠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이 책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613년 동의보감은 내연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은 조선 전역에 보급되었어요. 의원들은 이 책을 필수 교재로 삼았고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골 의원이 말했습니다. 동의보감 덕분에 치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귀한 약재가 없어도 조선의 약초로 백성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들었을 때 마을 의원이 동의보감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허준 어른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동의보감의 명성은 국경을 넘었어요.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중국 의학자들도 이 책의 체계성과 실용성을 칭찬했죠. 중국의 한 의학자가 말했습니다. 조선의 동의보감은 우리 중국 의서들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발전시켰다. 실용적이면서도 체계적이다. 배울 점이 많은 책이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 책이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의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의 기후, 풍토, 체질에 맞게 재해석한 독창적인 저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동해, 즉 동쪽 나라의 의학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허준은 16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영원히 살아남았어요. 400년이 지난 2009년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허준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동의보감은 지금도 한의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연해두창집요 저술.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어요. 천연두는 마마라고도 불렸는데 한 번 걸리면 죽거나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남겼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렸고 사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1590년 허준은 궁궐에서 천연두가 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왕자와 공주들까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궁궐이 온통 비상 상태에 빠졌죠.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찌해야 하오? 내 자식들이 천연두로 고통받고 있소.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천연두는 매우 위험한 병이옵니다.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준은 밤낮으로 왕자들을 돌봤어요. 열을 내리고 독을 빼내는 처방을 썼습니다. 다행히 왕자들은 회복되었죠. 하지만 허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궁궐의 왕자들은 내가 직접 돌볼 수 있지만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시골에는 의원도 부족하고 약도 귀하다. 천연두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허준의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천연두에 대한 의학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일반 의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천연두는 시급한 문제이니 반드시 책을 만들어야겠다. 허준은 천연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중국의 의서들을 찾아보고 조선의 치료 경험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치료한 수많은 사례들을 정리했죠. 1596년 허준은 언해두창집요를 완성했습니다. 언해는 한글로 풀이했다는 뜻이고 두창은 천연두를 말하며 집요는 요점을 모았다는 의미였어요. 즉, 천연두 치료의 핵심을 한글로 쉽게 풀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로 쓰여졌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의학서는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죠. 허준이 말했습니다. 천연두는 긴급한 병입니다.
한문을 배울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즉시 치료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야 합니다. 허준의 동료 양예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의학서를 쓰면 학자들이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의학서는 한문으로 써야 격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격식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백성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자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언해두창지묘는 매우 실용적으로 구성되었어요. 먼저 천연두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초기 증상, 발진이 나타나는 과정, 심해지는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허준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나고 몸이 아픕니다. 그 다음 얼굴과 몸에 붉은 점이 생깁니다. 이 점들이 물집으로 변하고 고름이 차게 됩니다. 책에는 치료법도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단계별로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약재의 이름, 분량, 다리는 방법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한 시골 의원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시골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읽기 쉽고 치료법도 명확합니다. 이제 천연두 환자를 더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언해두창지묘는 가난한 백성들도 배려했어요. 귀한 약재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처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약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도 소개했죠. 허준은 책에 썼습니다. 만약 약을 구하기 어려우면 팥을 삶은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이것도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어요. 피난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난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통의 의원도 없고 약도 구할 수 없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언해두창지묘를 보십시오. 한글로 쓰여 있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치료하면 됩니다. 전쟁 중에도 언해두창지묘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원이 없는 곳에서도 책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었어요. 부모들이 직접 책을 읽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허준 어른은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언해두창지묘에는 예방법도 담겨 있었어요. 천연두 환자와 접촉하지 말 것, 환자의 옷과 이불을 따로 관리할 것, 집안을 깨끗이 할 것 등 위생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연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허준의 제자들도 이 책을 활용했어요. 그들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천연두 치료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경상도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고 치료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우리 의원의 사명이다. 언해두창지묘는 후대에도 계속 활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수십 번 재판되었어요. 백성들의 필독서가 된 것이죠. 숙종시대의 한 의관이 말했습니다. 허준 선생이 만든 언해두창지묘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고의 천연두 치료서입니다. 이보다 나은 책이 없습니다.
언해두창지묘는 의학서로서도 중요하지만 한글 사용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한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이었어요. 한 한글 학자가 말했습니다. 허준은 의학자일 뿐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글자입니다. 백성을 위한 의학서는 당연히 한글로 써야 합니다. 언해두창지묘는 현대에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어요. 백성을 위한 허준의 마음과 한글의 우수성이 함께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천연두로부터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이 작은 책은 허준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조 임금 치료 1590년 여름 궁궐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조 임금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온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증까지 심해져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죠. 내의원의 수석의관 이공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진맥해보니 기가 허약해져 있습니다. 보약을 드셔야 합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빨리 치료하시오. 나라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 없소. 이공은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어요. 하지만 선조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왕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관들이 계속 약을 올리는데 전하의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내의원 제조 정탁이 말했습니다. 마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전하의 병세가 워낙 복잡하여 쉽게 낫지 않습니다. 선조의 측근 신하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전하, 허준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비록 서울 출신이지만 의술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당장 불러들이시오. 허준은 급히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선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가 소문난 의원이라 하니 내 병을 진찰해 보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진히 진맥해 보겠습니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선조의 맥을 짚었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차례로 진찰했어요. 그리고 혀를 살피고 안색을 관찰했습니다. 한참을 신중하게 진찰한 후 허준이 입을 열었죠.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에는 단순한 허약증이 아니옵니다. 간과 신장의 기운이 함께 허약해져 있고 습담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심화가 위로 치밀어 오르고 있사옵니다. 내의원의 이공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우리는 단순 허약증으로 보고 보약을 드렸소. 그대는 달리 보는 것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예, 맥을 자세히 보니 허약증만이 아니옵니다. 여러 장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보약으로는 낫지 않는 것입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먼저 습담을 제거하고 심화를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과 신장을 보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은
불만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의 진단이 틀렸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의관 홍세남이 말했습니다. 전하, 허주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희를 믿고 계속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 달이 넘도록 낫지 않았소. 허준의 말을 들어보겠소. 허준, 그대가 처방을 하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준은 신중하게 처방을 구성했습니다. 반하, 진피, 복령으로 습담을 제거하고 황련, 황금으로 치마를 내렸어요. 그리고 생지왕, 산수유로 간과 신장을 보했습니다. 약재의 용량도 세심하게 조절했죠.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 약을 하루 3번, 일주일간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선조는 허준이 지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기침이 멈췄고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의 의술은 정말 신통하오.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그대 덕분에 나았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보약을 드셔서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허준은 2차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인삼, 황기, 백출로 기를 보하고 당기, 장약으로 혀를 보했어요. 숙지왕으로 신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조는 한 달간 허준의 보약을 복용했어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기력이 좋아졌죠.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오늘부터 그대를 내의원의 어의로 임명하겠소. 내의원의 의관들은 놀랐어요. 서울 출신이 어의가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관 이공이 말했습니다. 전하, 허준은 서얼입니다. 어의는 양번 출신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례를 깨는 일입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의술에 무슨 신분이 중요하오? 백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허준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소.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 말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진은 다만 전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분일 뿐입니다. 허준은 어의가 된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다른 의관들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했어요. 그의 뛰어난 의술과 인품에 내의원 의관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의관 양예수가 말했습니다. 허준 형님, 처음에는 내가 시기했소. 하지만 형님의 의술과 마음씨를 보니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양형, 우리는 모두 임금을 모시고 백성을 돌보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오. 함께 힘을 합쳐야 하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어요. 허준은 선조를 호종하며 피난길을 함께 했습니다. 피난길은 고되고 위험했어요. 제대로 된 숙소도 없고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죠.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몸이 너무 힘들구려. 이 고된 피난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힘드시더라도 견디셔야 합니다. 진이 전하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허준은 피난길에서도
선조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제한된 약재로도 최선의 처방을 만들었어요. 식사도 신경 써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허준, 자네도 쉬어야 하네. 밤낮으로 전하를 돌보니 자네 건강이 걱정되네. 허준이 말했습니다. 진화된 도리로 전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건강은 괜찮습니다. 피난 중에 선조가 다시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심한 복통까지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소. 몸에 힘이 하나도 없구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절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신이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피난지에는 약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약방도 없고 약초도 구하기 어려웠죠. 허준이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약초라도 찾아야 한다. 산과 들을 뒤져보라. 허준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약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필요한 약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황련과 황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충분하다. 이것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허준은 제한된 약재로 정교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선조는 그 약을 복용했고 며칠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또다시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건강하신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조는 허준의 공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에게 당상관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서울 출신으로는 최고의 영예였죠.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는 전쟁 중에도 나를 지켜주었소.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오. 이 은혜를 나라가 기억할 것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과분한 은전이옵니다. 신은 앞으로도 전하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조는 허준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모두 허준과 상의했어요. 허준은 선조가 승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왕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한 명예, 그것이 허준이었습니다. 타임진해안 중 백성 구려.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허준은 선조를 호종하며 한양을 떠났어요. 피난길 곳곳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 병든 백성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죠. 한 백성이 길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왜군의 칼에 베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지혈을 해드리겠소. 허준은 말에서 내려 그 백성을 치료했어요. 상처를 씻고 약초를 발라 지혈했습니다. 간단한 붕대로 상처를 감아주었죠. 선조를 호종하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허준,
빨리 가야 하오. 전하를 모셔야 하지 않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허준의 말이 맞소.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백성을 구하는 것이 먼저요. 피난길 내내 허준은 이렇게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멈춰 섰어요. 자신이 가진 약재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심한 열병으로 온몸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소. 자식들은 다 흩어지고 혼자 남았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허준은 귀한 약재를 꺼내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 열을 내렸어요. 한참을 돌본 후에야 노인이 안정되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허준이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피난행렬이 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약재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아야 할 백성들은 더 많아졌어요. 허준의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약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산과들에 있는 약초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직접 해서 쓸 수밖에 없다. 허준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다녔습니다. 약초를 캐고 뿌리를 파고 나무 껍질을 벗겼어요. 손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 김웅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도 쉬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나 하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기 저 백성들을 보거라. 그들이 더 힘들다. 의주에는 피난민들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허준은 임시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비좁은 초가집이었지만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모두 이리로 오십시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 화살에 맞은 부상, 전염병, 영양실조까지 온갖 질병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며칠째 설사가 멈추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허준은 아이를 진찰했어요. 심한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즉시 지사제를 만들어 먹이고 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돌본 후 아이는 회복되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진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크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왜군과 싸우다가 팔에 깊은 칼상을 입었어요. 상처가 골마서 악취가 났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의원님, 다른 의원들은 팔을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허준은 매일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밤에도 환자를 돌보며 열심히 치료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팔을 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왜군과 싸울 수 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전염병도 큰 문제였습니다.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전염병이 빠르게 퍼졌어요. 이질, 장티푸스, 천연두가 유행했습니다. 허준은 방역에도 힘썼습니다. 환자를 격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끓여 마시라고 교육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염병을 막으려면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한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허준 의원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마을은 전염병이 덜 퍼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593년 명나라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전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고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전선 가까운 곳까지 가서 백성들을 치료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허준, 너무 위험하오. 왜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곳에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야 합니다. 전선 근처 마을에는 부상병과 피난민이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상병이 말했습니다. 며칠째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오셨다니 살았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허준은 밤새워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을 도왔습니다. 함께 약을 만들고 환자를 돌봤어요. 모두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치료한 사람이 벌써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일도 끝나지 않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허준은 전쟁 내내 백성들을 치료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는 전쟁 중에 나를 지켰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살렸소. 그대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신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허준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백성들을 치료하고 돌봤어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생명을 구한 허준, 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왕자들의 천연두 치료. 1592년 봄, 궁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해군과 다른 왕자들이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천연두는 왕실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었습니다. 왕족이라도 천연두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선조
임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허준, 빨리 와보시오. 광해가 천연두에 걸렸소. 다른 왕자들도 위험하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즉시 진찰하겠습니다. 허준은 급히 광해군의 처소로 향했어요. 광해군은 침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광해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허준, 몸이 너무 아프고 열이 심하오. 이것이 천연두란 말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천연두가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허준은 광해군을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발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천연두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적절히 치료하면 위험을 넘길 수 있습니다. 내의원의 다른 의관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왕자의 천연두는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의관 이공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찌할 생각이오? 천연두는 워낙 위험한 병이니 조심해야 하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먼저 열독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진이 제대로 나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발진이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허준은 즉시 처방을 준비했어요. 승마, 갈근으로 열을 내리고 발진을 끌어올렸습니다. 연교, 우방자로 독을 풀었어요. 그리고 인삼, 황기로 기운을 보충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허준, 광해가 꼭 나아야 하오. 그 아이는 내 뒤를 이을 세자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밤낮으로 지키며 치료하겠습니다. 세자 저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허준은 광해군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옆에서 상태를 지켜봤어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즉시 대응했습니다. 광해군의 열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발진도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천연두의 정상적인 과정이었지만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몸이 불처럼 뜨겁소. 견디기 힘들구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저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시기를 넘기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허준은 광해군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자주 갈아주며 열을 식혔어요. 물도 조금씩 먹여 탈수를 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발진이 온몸에 퍼지고 심한 가려움증까지 생겼습니다.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가렵소. 긁고 싶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절대 긁으시면 안 됩니다. 긁으면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남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허준은 가려움을 완화하는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광해군의 손을 잡고 지켰어요. 광해군이 무의식 중에 긁지 못하도록 지켜본 것입니다.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잠시 쉬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세자 저하는 나라의 미래다.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광해군의 발진 중 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매우 나쁜 징조였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모였습니다.
의관 양예수가 말했습니다. 발진이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두증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의관 정예남이 말했습니다. 흑두증은 대부분 죽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허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허준은 긴급 처방을 준비했어요. 자초 인진호로 독을 풀고 우황청심환으로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양을 사용해 혈액순환을 도왔어요. 선조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허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광해를 살려야 하오. 약이 부족하면 내 것을 써도 좋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친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허준은 직접 약을 달여 광해군에게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먹였어요. 그리고 계속 맥을 짚으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검게 변했던 발진이 조금씩 붉은색으로 돌아왔어요. 광해군의 맥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선조 임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가 또다시 기적을 만들었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자들도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안군, 순하군이 차례로 발병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즉시 가보겠습니다. 다른 왕자들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허준은 의안군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의안군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는 천연두에 더 취약했습니다. 의안군의 어머니 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허준 의원,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마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군은 광해군보다 증상이 심했습니다. 어린아이라 열에 더 약했고 약도 잘 먹지 못했어요. 의안군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파요. 엄마, 아파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왕자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 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허준은 어린아이에 맞게 약의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쓴맛을 줄이기 위해 꿀도 섞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약을 먹도록 달랬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 약을 드시면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실 수 있어요. 용감하게 드셔보세요. 의안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마실게요. 허준은 의안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귀인도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를 간호했어요. 며칠 후 의안군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귀인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허준 의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마마, 왕자님이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제 잘 회복하실 것입니다. 순하군도 치료해야 했습니다. 순하군은 10대였지만 체질이 약했어요. 천연두에 걸리자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순하군이 말했습니다. 허준, 나는 살 수 있겠소? 몸이 너무 힘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왕자님,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허준은 3명의 왕자를
동시에 돌봐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자지 못했어요. 이 처소 저 처소를 오가며 치료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제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상하십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왕자들이 모두 회복될 때까지는 쉴 수 없다. 그들은 나라의 미래다. 보름이 지나자 세 왕자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천연두의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허준의 세심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는 내 아들 셋을 모두 살렸소. 왕실의 은인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왕자님들이 건강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허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그대의 덕분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허준이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건강하게 계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왕자들의 천연두 치료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허준의 의술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허준은 왕실을 구한 명의로 더욱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헌신과 실력이 나라의 미래를 지킨 것입니다. 북향약 구급방 보급 1600년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귀한 약재는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허준은 내의원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동의보감 지필과 함께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중국 약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백성을 치료해야 합니다.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조선의 약초는 중국 약재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서 자란 약초가 조선 사람에게 더 잘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연구해야 한다. 허준은 조선 전역의 약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 바다와 강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살펴봤어요. 어떤 약초가 어디서 자라는지, 언제 채취해야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허준은 강원도 산골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귀한 약초들이 많았어요. 산골 노인이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 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약초들로 병을 고쳤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어떤 약초입니까?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덕입니다. 기침과 천식에 좋습니다. 저것은 도라지인데 목이 아플 때 씁니다. 허준은 노인의 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민간요법을 모았어요. 그리고 직접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지혜가 담긴 이 약초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준은 전라도 바닷가로도 갔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약재도 조사했어요. 어부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 미역은 산후 조리에 좋습니다. 우리 집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꼭 미역국을 먹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미역이 산후 조리에 좋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다른 해산물도 약이 됩니까? 어부가 말했습니다.
구른 기운을 북돋우고 전복은 눈을 밝게 합니다. 바다의 것들은 모두 보약입니다. 허준은 바다의 약재들도 세심하게 기록했어요. 조개, 해조류, 물고기까지 약이 되는 것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허준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우리 동네에서는 쑥을 많이 씁니다. 배가 아플 때, 몸이 찰 때 쑥을 달여 먹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쑥의 효능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자들 병에 특히 좋습니다. 또 상처에 쑥을 태운 재를 바르면 빨리 낫습니다. 허준은 할머니의 경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민간의 지혜가 모여 큰 의학 지식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경험은 어떤 의학서보다 소중합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지혜니까요. 허준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자라는 약초 수백 가지를 분류했어요. 각 약초의 이름, 생김새, 자라는 곳, 채취 시기, 효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자 김웅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일은 방대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다. 허준은 향약구급방을 연구했습니다.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조선 약재에 관한 책이었어요. 허준은 이 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더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에 우리의 경험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책이 됩니다. 허준은 강약초로 만들 수 있는 처방을 개발했습니다. 감기에는 생강과 대추를 끓여 먹고 배탈에는 매실을 쓰고 두통에는 국화차를 마시는 것 등이었어요. 한 시골 의원이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시골 의원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저희는 시골에서 가난한 백성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중국 약재는 너무 비쌉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의 약초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준은 시골 의원들을 모아 교육했습니다. 조선 약초의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어떤 약초를 언제 캐야 하는지,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한 젊은 의원이 말했습니다. 인삼 대신 더덕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더덕은 산에 흔한데 말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덕도 기를 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만큼은 아니지만 가난한 백성에게는 충분합니다. 허준은 향약구급방을 보급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러 군데에 필사본을 만들어 전국에 보냈어요. 각 지방의 의원들이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도 한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가난한 마을이라 약을 구할 수 없었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 의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허준 어른께서 주신 향약구급방이 있습니다. 이 책대로 하면 우리 땅의 약초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산으로 가서 약초를 캤습니다. 금은화, 연교, 박하를 구해 다려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백성들은 그 약을 마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돈 없는 백성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한 산골에서는 어린아이가 심한 기침으로 고생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며칠째 기침을 합니다. 약을 사러 읍내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의 방법을 써보게. 도라지와 물을 달여 먹이면 된다고 했네. 어머니는 집에 있던 무와 산에서 캔 도라지를 달였습니다. 아이에게 먹였더니 기침이 점점 나아졌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아이를 고쳤습니다. 허준 어른은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허준의 노력으로 백성들은 스스로 약초를 구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도 간단한 병은 치료할 수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의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병이 나면 그냥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약초를 캐서 치료합니다. 허준 어른이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의학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도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땅의 약초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수많은 백성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일이다. 모든 백성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말이다. 향약구급방의 보급으로 조선의학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중국의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자란 약초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는 동의보감으로 의학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향약으로 백성을 구했소. 그대의 공은 길이 기억될 것이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건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신은 그저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향약구급방은 후대까지 널리 쓰였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백성들의 생활의학서로 사랑받았어요. 허준의 이 업적은 조선의학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땅의 약초로 우리를 치료한다는 정신, 그것이 바로 허준이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침구경언방 저술 1604년 허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침술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침술은 약만큼이나 중요한 치료법이었지만 제대로 된 지침서가 부족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침술은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침술은 글로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경혈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잘못 놓으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 허준은 평생 축적한 침술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침술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 왔어요. 한양의 한 상인이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심한 요통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상인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요통은 침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침을 놓아드리겠습니다. 허준은
상인의 허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디가 뭉쳤는지, 어느 경락이 막혔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신수열, 기회수열, 위중열에 정확하게 침을 놓았습니다. 상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 침을 놓자마자 시원해집니다. 신기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경락이 막혀 있었습니다. 침으로 기혈의 흐름을 풀어준 것입니다. 열흘간 침 치료를 받은 후 상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인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약으로도 안 낫던 병이 침으로 나았습니다. 침술은 정말 신비합니다. 허준은 이런 치료 경험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떤 병에 어느 혈자리를 써야 하는지, 침을 얼마나 깊이 놓아야 하는지 상세히 적었어요. 허준의 제자들도 침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경혈의 위치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엉뚱한 곳에 침을 놓게 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경혈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만들 것이다. 허준은 인체의 경혈 361개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각 경혈의 정확한 위치를 뼈와 근육을 기준으로 표시했어요. 발목뼈에서 위로 세치, 무릎 아래, 바깥쪽으로 세치, 이런 식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경혈의 위치가 정확해야 침술에 효과가 있다. 조금만 빗나가도 효과가 없거나 위험할 수 있다. 허준은 침술의 금기사항도 정리했습니다. 임산부에게 놓으면 안 되는 혈자리, 너무 깊이 놓으면 위험한 곳, 출혈이 많이 되는 곳 등을 명확히 표시했어요. 한 젊은 의원이 실수로 잘못된 곳에 침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심한 출혈을 일으켰어요. 젊은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즉시 침을 빼고 지혈하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하오. 침술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오. 허준은 그 젊은 의원에게 침술의 원리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위험한 부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젊은 의원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책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소. 침구경험방이라는 이름으로 내 경험을 모두 담을 것이오. 허준은 각종 질병별 침술 치료법도 정리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중풍, 소화불량, 관절염 등 질병마다 효과적인 혈자리 조합을 제시했어요. 한 노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노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사흘째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중풍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침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준은 백회열, 풍지열, 곡지열, 족삼리열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팔다리의 경락을 따라 여러 혈자리에 침을 놓았어요. 매일 침 치료를 받은 노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노인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준 어른은 신의 손을 가지셨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침술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정확한 위치에 놓으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허준은 이 사례를 침구 경험방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중풍의 단계별 치료법, 사용할 혈자리, 침을 놓는 순서까지 모두 적었어요. 뜸 치료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뜸은 침과 함께 중요한 치료법이었어요. 어떤 질병의 뜸이 효과적인지, 어디에 뜸을 떠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 아이가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설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도 토해버립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뜸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뜸을 떠드리겠습니다. 허준은 중환혈과 족삼리혈의 작은 뜸을 떴습니다. 아이가 아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했어요. 며칠간 뜸 치료를 받은 후 아이의 소화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뜸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줄 몰랐습니다. 신기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뜸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웁니다. 소화기가 약한 아이에게 특히 좋습니다. 침구 경험방에는 계절별 치료법도 담겨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사용해야 할 혈자리가 달랐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인체는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침술도 계절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제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경험이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우고 경험한 것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내 책임이다. 1606년 침구 경험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침술의 원리부터 실제 치료법까지 모두 담은 종합 지침서였어요. 내의원의 의관들도 이 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의관 양예수가 말했습니다. 이 책은 침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허준 형님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지방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혼자 의술을 배웠습니다. 침술이 두려워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침구 경험방은 전국의 의원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책으로 침술을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켰어요. 경상도의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침술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환자들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전라도의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경혈의 위치 설명이 정확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수할 위험이 줄었습니다. 허준의 제자들도 이 책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직접 배운 것도 많지만 이 책을 읽으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책은 내가 없어도 남아서 계속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것이 책의 힘이다. 침구 경험방은 동의보감의 침구편과 함께 조선 침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허준의 실제 경험이 담긴 이 책은 후대 의원들의 필독서가 되었어요. 침술의 원리와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허준의 노력은 조선의학의 또 하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의학 교육과 제자 양성. 1595년 허준은 내의원 어의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모든 백성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의원들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대의 말이 옳소. 그대의 의술을 전수할 제자를 받아들이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하, 제자를 뽑을 때 신분을 보지 않겠습니다. 실력과 마음가짐만 보겠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시오. 허준은 제자를 모집했습니다. 양반, 중인, 서울할 것 없이 의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받았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로 유이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의 젊은이였어요.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저는 신분이 낮지만 의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백성을 돕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내 뜻이 진실하구나. 내가 가르쳐 주마.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김응탁이었습니다. 그는 양반 출신이었지만 겸손했어요.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허준 어른, 저는 어른의 의술을 흠모합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허준이 말했습니다. 양반이 서울인 나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의술에 무슨 신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른은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구나. 함께 공부하자. 세 번째 제자는 이명원이었습니다. 그는 중인 출신으로 이미 의학 기초가 있었어요.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의학을 조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좋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가르치겠다. 허준은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의학서를 읽고 약초를 익히고 진맥을 배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의원은 사람의 목숨을 다룹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기본의학 이론을 배웠습니다. 음양오행, 장부의 기능, 기혈의 흐름을 공부했어요. 유이태가 어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장육부의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외우려 하지 마라. 이해해야 한다. 왜 그런지 원리를 알아야 응용할 수 있다. 허준은 실제 환자를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진맥해보고 증상을 관찰하게 했어요. 한 환자가 내의원에 왔습니다. 심한 기침과 열이 있었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유이태, 내가 진맥해보거라. 유이태가 조심스럽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맥이 빠르고 강합니다. 열이 심한 것 같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맞다. 그런데 그것뿐이냐? 더 자세히 느껴보거라. 유이태가 다시 진맥했습니다.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아, 맥이 뜨는 것 같기도 합니다. 표증인가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잘 봤다. 이것은 풍열감모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겠느냐?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열을 내리고 풍을 흩어야 합니다. 은교산을 쓰면 될까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정확하다. 이제 내가 처방을 써보거라. 제자들은 이렇게 실제 환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함께 익혔어요. 약초 공부도 중요했습니다. 허준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야 진짜 약초를 안다. 산에서 허준은 여러 약초를 보여줬습니다. 허준이 한 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인진호입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맞다. 언제 채취해야 하느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봄에 채취합니다. 3월에 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좋다. 효능은 무엇이냐?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황달을 치료하고 습열을 제거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이렇게 약초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약을 직접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약재를 자르고 볶고 지고 말리는 모든 과정을 익혔어요.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같은 약재도 가공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생강을 그대로 쓰면 발산작용이 강하지만 말리면 온중작용이 강해진다. 가공법이 매우 중요하다. 침술 교육도 철저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인형으로 연습했어요. 경혈의 정확한 위치를 익혔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침은 1분의 차이로도 효과가 달라진다. 정확해야 한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허준은 서로에게 침을 놓아보게 했습니다. 유이태가 김응탁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긴장됩니다. 잘못 놓으면 어떡합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침착하거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된다. 유이태는 조심스럽게 합곡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자신감을 가져라. 의원의 마음가짐도 가르쳤습니다. 허준은 의술만큼이나 의덕을 강조했어요. 허준이 말했습니다. 의원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 한 가난한 백성이 내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냄새도 났어요. 제자 이명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더럽습니다. 허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가난해서 씻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병을 봐야지 겉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의원은 병만 보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마음도 돌봐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될 수 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중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유이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전쟁 중에도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더욱 의원이 필요하다. 너희가 빨리 배워서 백성을 도와야 한다. 전쟁터에서 제자들은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부상병을 치료하고 전염병을 막았어요. 김응탁이 한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칼에 베인 깊은 상처였어요.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치료해도 되겠습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배운 대로 하거라. 나는 옆에서 지켜보겠다. 김응탁은 침착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습니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완벽한 처치였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너는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제자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지방의관이 되었고 어떤 제자는 시골에서 백성을 돌봤어요. 유이태가 경상도로 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시골로 가서 가난한 백성을 치료하겠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의원의 참된 길이다. 백성을 잘 돌보거라.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의원에 남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좋다. 계속 발전하거라.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치거라.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향약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약초로 백성을 돕겠습니다. 허준이 말했습니다. 기특하다. 각자 뜻을 펼치거라. 하지만 의원의 본분을 잊지 마라. 허준의 제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백성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신분과 재산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환자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한 제자가 전라도에서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강원도에서 산골 백성을 치료했어요. 허준의 의술과 정신이 제자들을 통해 조선 전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1615년 허준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유이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응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의학 지식을 잘 전하겠습니다. 이명원이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 백성을 돌보겠습니다. 허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있어 내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의원의 길이다. 허준의 제자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길렀고 허준의 정신은 대대로 이어졌어요. 제자 양성을 통해 허준은 자신의 의술과 정신을 영원히 남긴 것입니다. 한 명의 명의가 수백 명의 의원을 길러내고 그들이 수만 명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